이 검찰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,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,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특히나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동안 뜨거웠듯이 여야의 전망 또 크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이제 무죄라는 확신들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지금의 스코어로 보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공감대는 있고요.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냥 질문을 하니까 죄송해요, 저 몰라요, 이게 아니고 언론에 대고 막 한 거 아니에요. 나 그 그렇죠. 사람 모른다. 그렇죠. 아유,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. 80만 원만 해줘. 좀 그 이야기예요. 80만 원 하는 이야기는. 근데 이제 가능성은 어떠냐? 택도 없다 이 말이죠. 자,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고,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,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. 뭐 지금 검찰의 구형도 2년이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반으로 딱 잘라도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.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? 네. 대선 후보로 봤을 때는 허경영 씨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네.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실형과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. 네. 검찰이 구형을 했을 때는 기존 선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요.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선의 승부처에서 너무 중요한 팩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.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가 활활 타올랐을 때 이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좀 큰 편이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징역 2년 구형된 것의 한 절반 정도 선고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지적할 것은, 물론 이게 무슨 저희가 재판이나 수사 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추측에는 한계가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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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나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, 유죄가 나는 이상 네. 이 어제 150만 원 이상보다는 높게 선고된다.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뭐 일단 뭐 양측 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내부에서는 뭐 거의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죠. 만에 하나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. 일부 유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, 뭐 대장동 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, 그렇게 보면 이제 백현동 관련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라는 게 저희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하면 여기에서 행하다 나온 뭐 법률 위반의 점은 그 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느냐,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.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뭐 행위로 볼 수 있고, 또 그 시점 기준에서 그 발언 자체가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, 이런 감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, 뭐 저는 이게 하한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네. 지금 검찰은 양형 기준의 최상한인 2년을 구형했거든요. 네. 저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0만 원 이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. 아까 이제 이게 어쨌든 유무죄나 양형의 중요한 판단에 있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, 사실관계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, 김문기 씨를 성남시정 시절에 몰랐다, 이 얘기로 끝났느냐,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얘기가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앵커가 물었고 그 답변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, 그 뒤 2018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어요. 근데 그때부터는 김문기 씨가 계속 연락도 하고 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그 얘기를 쭉 연결해 갑니다. 그러면 앞뒤 맥락을 보면 이거는 이게 기억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이고, 허위냐 또 허위성에 대한
인식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유죄 인정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전망들이 다들 엇갈리는데 조금 뒤면 이제 결과를 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. 물론입니다. 좀 더, 예, 지켜보도록 하고요. 조금 전 이제 주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제 그 더민주혁신회의에 이제 의원들의 회비 등등을 통해서 집회를 열도록 하는 방침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더민주혁신회의 측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. 2,000명에 달하는 상임위원들이 50만 원씩 내는 연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. 그러면서 당 조직적으로 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이 운용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작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취지로 설명이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후 2시 30분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.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날 바로 오늘입니다. 오후 2시 30분 저희 또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